네, 오늘 핫한 경제를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인데 오늘은 국감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첫날이라 네. 아직 당장 대단한 무슨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의 이렇게 눈을 확 휘어잡는 이슈가 나온 것 같지는 않던데 일단 오늘 최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떤 게 네. 가장 보이시나요? 눈을 확 휘어잡는 게 하나 나왔죠. 아, 그래요? 김진태 의원이 이 벵골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예. 그게 일전에 퓨마 사살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조금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요 일정이 있었는데 예. 퓨마가 너무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뉴스를 이제 장식하니까 NSC가 소집이 돼서 그 퓨마 빨리 처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제 음모론의 제기였는데 그거를 하려고 네. 퓨마 잡겠다고 NSC까지 소집이 된다고요?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NSC 소집은 없었다. 분명히 없었다라고 부인을 해서 예. 음모론 제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제가 눈길을 사로잡았냐면 상징적인 대목인데 퓨마를 그리려다 벵갈 고양이를 그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국감에서 이렇게 이목을 사로잡는 소재들은 등장하는데요. 예. 너무 좀 선정적인 것보다는 정책 국감 첫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항상 국감 때마다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게 튀려고 뭔가 이렇게 좀 구렁이도 등장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도 해프닝으로 그냥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무슨 이런 음모 이런까지 가지 말고요. 역시 사실은 이번 쟁점을 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의 기조로 평화가 경제다라는 네. 말을 내걸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 나름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네. 잘하고 있다라고 좀 칭찬하고 이러려고 한 모양인데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과 여당의 생각은 180도 다르죠. 그런 거죠. 국민들의 시각도 사실은 좀 나뉘어 있다고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어제 뉴스였는데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죠. 전망치를 내렸고 내년도도 무려 0.3%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암울한 거죠.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 이번 국감에 임하는 이 정부 쪽의 자세를 야당의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특히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고용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예. 야당의 이야기를 좀 쓰게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라. 다만 좀 왜곡된 부분,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하라. 네. 근데 이게 너무 밀리지는 말고 받을 건 받되 또 주장할 건 주장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게 삿발 싸움이 오늘 치열했습니다. 13개 상임위가 예. 오늘 이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 모두 포문을 열었는데요. 아직 뚜렷한 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어젠다 선점 싸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평화가 경제다라는 기조는 또 옳은데 중장기적으로 이 남북 관계가 좀 잘 되면서 대북 제재가 좀 해제가 되면 또 북한 시장을 우리가 여는데 그렇죠. 선도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질 전망은 있죠. 지금은 지표로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이 비전 제시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또 야당은 경제 파탄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론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하겠다. 그런데 지금 약간 또 수상하게 국토교통부의 회의비로 룸사롱에 이제 영수증이 나왔다느니 이런 또 흉흉한 얘기도 오늘 돌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엄격하게 야당들이 하고 세수가 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틀어막고 하지만 또 정부는 잘못한 건 인정하고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고 좀 중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또 일부 호통 국감으로 흐를 또 좋지 않은 전망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 시작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 건이 또 재론되고 있습니다. 예,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갈 것 같아요. 심재철 의원이 이미 이제 기재위 소속이고 네.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 100만 건을 이제 무단 다운로드 받았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에서 빠져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쨌든 오늘 국감은 시작됐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100만 건을 추려서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을 더 이제 추출해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계속 보는데 안 나오대요. 네네, 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심재철 의원도 첫 번째 1라운드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또 어떤 부분은 밀렸다. 완전 밀렸죠. 예.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참 이제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64,500원, 42,000원 영수증 제기한 것도 예. 이 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여기서 더 큰 거를 공개해야 하는데 국감에서는 그게 보안과 국가 기밀과 직결된 것들을 잘못 건드릴 경우에는 지금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감의 중후반 정도에 심재철 의원의 이제 포문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초기에는 좀 이제 신경전과 함께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경제 분야 관련해서 기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무위가 있어. 정무위는 사실은 오늘 뭐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었고요. 네. 국무조정실이랑 국무총리실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이고 기네요. 네. 여기가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기재위보다도 조금 더 얘기가 좀 더 쟁점들이. 핫하다고 볼 수가 있는 네. 부분이었는데 이혜진 그 네이버 GIO죠. 네. 불출석 문제가 일단 뭐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는데. 우리 보통 CEO들은 잘 안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인 채택에서 상당히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와는 또 반대의 분위기였어요. 지난 정부 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니까 그렇죠. 재벌 좀 혼내기, 재벌들의 문제들. 지금 이번에도 국감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10대 이 대기업 그룹사들의 내부 거래가 늘었어요. 오늘도 예, 그 기사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보냈습니다만. 일감 몰아주기가 좀 심화됐다. 그렇죠. 공정위가 이렇게 칼날을 이제 갈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벌 혼내주기는 좀 빠졌습니다. 4대 그룹 총수 항상 증인 채택으로 공방이 있었는데 이 야당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고요. 여당도 재벌은 지금 또 법적 문제에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동빈 회장 지난번에 제가 예측드린 대로 돼버렸잖아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집행유예 나와버렸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뭐 국정농단 재판을 또 앞두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은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IT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김범수, 오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나온 김범수 모양이군요. 카카오 의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임 횡령 문제가 제기돼 있어요. 예, 그게 기사가 오늘 크게 났대요. 네, 이게 상당히 막대한 금액을 이 편법으로 편취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국감에서 만약 의혹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팩트로 밝혀지면 이건 바로 법정으로 그렇죠. 가는 일입니다. 예, 예. 이거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이혜진 네이버 의장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네이버도 이제는 뭐 조 단위를 예. 이제 움직이는 굴지의 대기업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IT 벤처로 시작한 기업들 중에 이제는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이 기업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가? 이건 약간 미국 트렌드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팡이라고 부르는 미국 기업들, 예.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러한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창업 멤버들이 떠나면서 이 기업 부실에 지금 휘말리고 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론 머스크도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데 앨런 머스크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내에서도 좀 이제 몸 덩치를 키운 그러게요. 벤처 기업들이 이제 어디까지 경영 부실 혹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는지가 시금석이 오를 것 같고요. 예. 과거에 비해서는 좀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좀 찾아보니까 네. 2014년에 다음 카카오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이랑 회계를 수작해서 2조 그때죠. 8천을 횡령했다. 네. 그게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제 고발한 주장한 거죠. 이제 고발한 네, 내용인데 고발한 내용. 요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오늘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아직 김범수 장관에서는 뭐 좀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자세한 저희가 뭐 얘기는 구체적인 나오지 얘기는 않고 예, 있네요. 뭐 더 할 수는 그런데 없겠습니다. 아마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 그럼요. 이 예. 그림이 사실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맞아요. 합병하고 이 그림은 똑같은 맞습니다. 모양새입니다. 예. 하나만 좀 더 네. 볼까요? 오늘 그 한국 GM 얘기와 관련해서 네, 원래 네. 그 카젬 사장이 카젬 CEO가 나오기로 않았죠. 했는데 안 나오기로 했다면서요.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나와서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예. 지금 그 연구개발 쪽을 법인을 분리하겠다 뭐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분리하겠다. 거잖아요. 그리고 차종을 강화해서 예. 국내 공장 살리기에 노력하겠다. 지금 군산 공장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쇄 수순을 글쎄요. 밟았습니다만 네. 올 초에 이제 가장 뜨겁게 터져 나온 문제고 상반기에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평이라든가 창원 등 공장을 살리고 국내에서 GM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게 연초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 가장 의혹을 받았던 게 본사에서
일부러 한국 시장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맞아요. 팔리는 차종들을 밀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 오히려 본사의 전략이다. 이제 이런 역공들이 나왔단 말이죠. 오늘 노조 측은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잼 사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엑기스가 또 빠진 그러니까요.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우리 네. 국민들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야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마 이 상당히 질타받을 것을 두려워했는지 그러니까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글쎄 말입니다. 예, 가장 오히려 이제- 의혹만 예. 키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략은 투명하게 그럼요. 답변하는 거고요. 네. 조금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어눌하게 답변을 하고 잘못했다. 예. 향후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그렇죠. 다시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진솔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예 회피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뭔가 오늘 두드려 맞을 것만 있고 주장할 게 없는 것 아닌가. 그럼 본사에 또 이제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만 키웠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남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 5시라는 시간 저희 방송 시간대가 네. 국감과 관련해서 조금 애매한 시간이긴 합니다. 애매합니다. 보면 큰 건이 밤에 좀 쏟아지죠. 저녁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시간 이후부터 쏟아질 겁니다. 아마 내일 저희가 국감을 또 다룰 텐데 그때는 조금 아마 오늘보다는 좀 더 기대해 구체적인 보시죠. 내용들 뭐 또 굉장히 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맞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최 평론가님 또 모시게 되면 그럼요. 국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한 번만 더 아까 처음에 네. 평론가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달라질까요? 경제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첫날부터 조금 우려되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벵갈 고양이 이야기를 드린 것이요. 그러니까요. 또 정치적 이념 공방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라든가 남북 교류 문제, 지금 5.24 조치 해제 검토가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이것도 야당에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 너무 이제 보수 진보 이념 공방으로 가면요 또 경제 정책 망합니다. 이번 국감 29일까지 지금 딱 20일인데 하루 벌써 후딱 지나갔거든요. 예. 내일부터라도 여야가 제대로 재정비를 해서 정책 국감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대안을 경쟁적으로 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니 대통령도 경제 정책 관련해서 야당의 질타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들여라,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뭐 사실 하는 정도라면 그 대통령의 진위도 좀 야당 네. 측에서 좀 잘 야당이 또 이 기회를 살려야죠. 그러면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물론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아 역시 야당 날카롭다, 뭐 그렇습니다. 진짜 뭐 그런 거 대한 보여줘야 야당의 되지 모습, 않습니까? 정책 야당의 그러니까요. 모습을 세워야 됩니다. 맨날 뭐가 어쩌고 자꾸 이렇게 하면 네, 사실은 또 실점하게 되죠. 그렇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